CPF 콘텐츠 학교 여리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PPT를 활용한 콘텐츠 만들기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면 여러분 PPT를 활용해서 과제물을 만들 일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PPT 사용 팁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PPT에는 글자 간격 조절 기능이 있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매우 좁게, 표준으로 넓게, 매우 넓게, 기타 간격 등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요 글자 간격 같은 경우에는요, 표준으로 맞춰주시는 게 눈에 보기 가장 편한 형태라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다음입니다. 파워포인트 기능 중에 문단 정렬 기능이 있는데요. 우측 상단의 도구 모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 양쪽 정렬, 그리고 균등 분할 기능을 활용해서 문단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문을 한번 볼게요. 오늘 선생님이 과제를 내주셨습니다. 덕분에 저녁에 학원 마치고 공부도 하고 너무나 값진 시간을 보냈습니다. 과제를 앞으로도 많이 내주세요. 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위에 보시는 문단은 왼쪽 정렬, 아래 보시는 문단은 양쪽 정렬입니다. 어떤가요? 두 문단의 차이가 조금 느껴지실 것 같아요. 이처럼 양쪽 정렬을 사용하게 되면 줄 바꿈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줄 간격 조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파워포인트 도구 모음 창에 보시면 줄 간격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면 줄 간격 1.0부터 3.0까지 설정된 값을 적용해 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순서대로 1.0, 1.5, 2.0입니다. 그런데 이 1.0, 1.5, 2.0 이 값 모두가 좋은 값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자주 사용하는 값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줄 간격 버튼을 눌러보면 제일 밑에 줄 간격 옵션이라는 버튼이 보일 겁니다. 거기에서 배수를 클릭해 주시고 직접 값을 1.3 정도로 입력을 한번 해봐 주세요. 1.5랑 봤을 때 조금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선생님은 1.3이 가장 눈을 편안하게 해준다고 생각돼서 1.3을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다음으로 PPT 맞춤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구 모음창에 정렬을 눌러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맞춤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이 버튼을 눌러보면 왼쪽 맞춤, 가운데 맞춤, 오른쪽 맞춤 등의 옵션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맞춤 기능은 이렇게 난잡하게 늘어져 있는 블럭들을 한쪽으로 정리해 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선생님이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난잡하게 늘어져 있는 블럭들을 Shift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하나씩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정렬 버튼을 누르고 맞춤, 왼쪽 맞춤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깔끔하게 맞춰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맞춤도 마찬가지입니다. Shift 버튼을 누른 채로 블럭들을 선택해 주시고 정렬, 맞춤, 가운데 맞춤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Shift 버튼 누른 채로 버튼을 선택해 주시고 정렬, 맞춤, 오른쪽 맞춤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블럭들이 왼쪽, 가운데, 그리고 오른쪽으로 정렬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맞춤 기능이 이렇게 3개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위쪽 맞춤, 중간 맞춤, 아래쪽 맞춤도 있습니다. 이것도 선생님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중구난방으로 놓여져 있는 블럭들을 Shift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으로 하나, 둘, 셋 눌러주시고 정렬, 맞춤, 위쪽 맞춤 해주시면 위쪽으로 가고 이렇게 Shift 버튼 누른 상태에서 블럭들 선택하고 맞춤, 중간 맞춤 하면 중간으로 맞춰지고요. 블럭을 하나, 둘, 셋 선택하고 맞춤, 아래쪽 맞춤으로 눌러주면 이렇게 잘 정돈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PT 맞춤 기능 중에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부분은 간격을 동일하게 맞추는 기능입니다.
가로 간격과 세로 간격을 모두 동일하게 맞춰줄 수 있는데요. 어떻게 맞추는지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맞은 블록을 하나, 둘, 셋 선택해 주시고 정렬, 맞춤,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 선택해주면 아래 잘 맞은 블록하고 똑같이 간격이 맞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똑같이 안 맞은 블록을 하나, 둘, 셋 선택해 주시고 정렬, 맞춤, 세로 간격을 동일하게 클릭해 주시면 잘 맞음과 똑같이 맞아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기능은 파워포인트의 도형 삽입 기능인데요. 삽입 메뉴에 도형 버튼을 눌러주면 다양한 도형들을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도형을 삽입할 때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드래그하면 정비율의 동영상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삽입할 수 있는 도형 중에서 직선, 화살표 등이 있는데요. 이것들을 삽입할 때도 똑같이 Shift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직선으로 삽입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형을 삽입하고 나서 그 도형을 선택한 채 컨트롤을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 도형이 복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포인트에는 도형 병합 기능이 있는데요. 보시는 순서대로 병합, 결합, 조각, 교차, 빼기가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직접 해보시면 이해가 잘 되실 것 같네요. 병합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도형을 합치는 것이고요. 결합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도형을 교차시켜서 합치는 것입니다. 조각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도형 중에 겹치는 부분을 잘라내는 것이고요. 교차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도형을 겹쳐서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빼기 같은 경우에는 먼저 선택한 도형에서 나중에 선택한 도형의 일부분을 빼주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PPT에는 도형을 전편집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도형에 마우스를 우클릭하고 전편집을 눌러서 다양한 점들을 삽입하고 늘리고 줄이고 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하트 모양으로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PPT 서식 복사 기능인데요. 복사하고자 하는 도형을 선택하고 Ctrl Shift C 버튼을 누르면 서식이 복사됩니다. 그리고 서식이 입력되어 있지 않은 도형을 선택하고 Ctrl Shift V를 누르면 도형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식 복사를 건너뛰고 싶다면 복사하고자 하는 도형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면 기본 도형으로 설정이 있습니다. 이 설정을 눌러주게 되면 앞으로 삽입되는 동영상에 복사하고자 하는 서식이 모두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PPT의 배경 제거, 투명한 색 설정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림을 선택하고 서식에서 배경 제거 탭을 누르면 배경색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림을 선택하고 서식, 배경 제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영역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영역을 확장해서 선택해 주시고 보관할 영역 표시를 눌러서 부족한 부분을 조금씩 채워보세요. 이렇게 보라색으로 된 영역이 제거될 영역인데 이 영역들을 볼펜으로 살짝살짝 누르면 확보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후에 마우스를 빈 공간에 클릭을 하면 이렇게 배경이 제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PPT의 투명한 색 설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림을 선택하고 서식의 색, 투명한 색 설정에 배경을 클릭하면 됩니다. 이것도 선생님이랑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른 슬라이드에서 온전한 그림을 가져와서요. 그림을 선택하고 서식의 색에 투명한 색 설정 눌러주시고 제거하고자 하는 색의 영역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제거되고 여기는 제거되지 않았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이쪽의 색하고 이쪽의 색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쪽의 색을 다시 눌러보게 되면 여기가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서 색깔이 있거나 그라데이션이 들어간 배경은 투명한 색 설정 적용이 어려우니 검정 배경이나 노란색 단색 배경이나 이런 단색 배경들을 좀 선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파워포인트 과제물 제작 시에 다양한 템플릿이나 이미지 도구 등을 활용하기에 좋은 사이트를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이버 검색에 네이버에 친절한 해강씨를 검색하시면 파워포인트를 아주 전문적으로 다루는 디자이너의 블로그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다양한 무료 템플릿을 이용하실 수 있고요. 만드는 방법 또한 공유를 해주기 때문에 이것들을 눌러서 직접 한번 해보는 것도 여러분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는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